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열흘 앞두고 교통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항공편이 일부 편수를 대폭 할인하고 고속버스도 자구책을 찾기 위한 방편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곤충축제인 한평나비축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 때 선보일 나비 15만 마리가 한창 사육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불편을 겪고 있는 빗가람 혁신도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쯤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경찰관 4명의 합동 연결식이 모레 국민안전처장으로 치러집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을 열흘 앞두고 오늘부터 항공편이 일부 편수를 대폭 할인합니다. 대규모 교통 지각 변동을 앞두고 고속버스도 자구책을 찾기 위한 방편을 고심 중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항공사는 오늘부터 KTX 요금보다 싼 41,100원짜리 광주 김포간 항공편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편 배치했습니다. KTX 개통을 앞두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항공 승객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고속버스는 일단 교통 지각 변동에 대비해 차별화 전략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일단 KTX와 겹치는 서울 광주 간 고속버스 편수는 줄이고 KTX가 지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서울 광주 간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광주를 거점으로 한 지역 도시 예를 들면 나주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장성 쪽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KTX가 소화할 수 없는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KTX에서 내린 외지인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관광과 연계한 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개통을 앞둔 KTX는 더 많은 승객 유치를 위해 탄력적인 확대 할인 적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요금을 두고 지역 차별 논란이 일자 전국적으로 확대 할인을 적용하되 개통 초기인 호남선 KTX는 실질적으로 평균 10%의 요금이 할인되게 할 계획입니다. 광주로 향하는 고속철이 속도 혁명뿐 아니라 대대적인 교통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어 경쟁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와 사업시행 예정사가 만났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 예정사인 서희건설 컨소시엄 이봉관 회장이 최근 면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부지 매입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광주시가 부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시장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시도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양 시도지사와 새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 실무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14개 협력과제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해당 실국장 등 20명이 참여한 실무위원회가 개최돼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 발굴한 신규 과제의 타당성 등 안건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영향을 줬던 황사는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아침에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광주가 1.2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11도에 머물면서 평년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의 가시거리가 20km로 시야가 시원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장성과 영광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 광주 1도, 여수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년을 4, 5도가량 밑돌겠고 찬바람 때문에 춥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11도, 장흥 12도, 순천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29 재보궐선거 체제를 가동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이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인 천정배 전 장관의 기세를 꺾고 초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겉으론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라는 입법 보고대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4.29 재보선을 겨냥한 표심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광주 서구을 선거구가 4곳의 재보선 지역 중 관심 지역이 됐다며 서구을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가운데 텃밭인 광주에서 판세가 어렵게 돌아갈 경우 다른 선거구에서도 승리가 힘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죠. 국민 모임이나 정의당과의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보다는 투명한 공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는데 급급해서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무슨 자의적인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습들 그만두고. 한편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새누리당 정승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도 선거구를 돌며 표밭을 다지는 등 유세 맞불을 놓으며 휴일 선거전을 달궜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서구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백마산 승마장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는 등 2건의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승마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서구청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불편을 겪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수돗물 사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나주시와 LH에 따르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가 이달 27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검사에서 먹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야 음용 중단 조치가 해제될 수 있어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지난달 26일 흐린 물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주민들이 생수로 생활하는 등 한 달째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곤충축제인 한평나비축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 때 화려한 군무를 선보일 나비들이 한창 사육 중입니다. 그 현장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나비 사육장입니다. 호랑나비와 제비나비가 화려한 날개 문양을 뽐내며 따사로운 봄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알에서 맡긴 애벌레들이 기지개를 켜고 번데기는 고치 안에서 나비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월 1일 개최되는 한평 나비 축제에 맞춰서 우리나라 토종 나비 25종 15만 마리가 인공 사육되고 있습니다.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추 흰나비를 비롯해 극남 노랑나비와 왕오색 나비 등 희귀 나비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비들이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송충까지 자라는 데는 짧게는 20여일. 모든 게 사람 손으로 가능해졌는데 20여 년의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거둔 결실입니다. 성충이 알을 낳고 그 알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비로 돼야 되니까 일단 애벌레에 먹이가 있어야 되고요. 나비에 먹이가 있어야 되고 그 먹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축제 첫날에만 인공 사육된 나비 5만 마리가 한평천 둔치에 펼쳐지는 유채꽃 물결과 어우러져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게 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여수, 강수량이 많은 곳은 완도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기상청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와 전남 7개 지역의 기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의 경우 여수가 14.3도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완도가 14도, 목포가 13.9도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강수량은 완도가 1532.7mm로 가장 많았고 목포가 1163.6mm로 가장 적었습니다. 1973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 전남의 기온은 0.7도 상승했으며 강수량은 127mm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마지막 시범 경기에서 KT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며 5승 1무 6패로 시범 경기를 마쳤습니다. 부상으로 우려를 모았던 험버가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복귀 후 세 번째로 등판한 윤성민이 피홈런 1개를 제외하고는 안정된 피칭을 선보이며 마운드를 밝혔습니다. 홈 개막전은 28일 LG를 상대로 치러집니다. 광주FC가 K리그 3라운드에서 부산을 3대2로 제압하고 2승 1무로 초반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이달 안에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광주FC 시즌권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일반인 구매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3, 4월 중에 지역 연고기업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추경을 통해 최대 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대회 개막 D-100일을 남겨둔 25일에 광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조직위는 오는 25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D-100일 기념 행사를 갖고 홍보 차량과 응원단을 동원한 대대적인 대회 홍보에 나섭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대회 홍보탑 제막식을 갖고 신라호텔에서 유니폼 패션쇼를 열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평생학습으로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이 성적이 아닌 평생학습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교육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 마련된 평생학습관. 교실 한쪽에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은 주부나 어르신 등 일반 시민들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컸고요. 그 다음에 영어라는 게 이제 뭐 거의 마음국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거를 조금 채우고 싶어서. 다른 교실에서는 직업교육이 진행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려는 시민들이 수업에 열중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우면 보는 시야도 넓고 또 평생 노후에 직장으로서 안정적인. 이곳 평생학습관에서는 취업교육은 물론 문화예술, 생활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 시민대학 160여 개의 강좌가 개설돼 지난해에만 순천시민 6,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 교육을 학습에 의지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 학교에 인재들이 모이고 명문대학교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가 교육도시의 척도라는 기존의 틀을 바꾸고 있는 순천. 평생학습도시로의 전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과거도 헬기 사고로 순직한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 목포항공대 소속 경찰관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는 25일 국민안전처장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안전처는 숨진 최승호 경감과 백동은 경감, 박군수 경사와 장용훈 경장의 합동 연결식을 오는 25일 서해해경본부 본관에서 엄수하고 고인들을 일개부 특진 추서하는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3일 밤 복통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가거도로 향하던 중 해상에서 추락했으며 기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우등산 방공포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름 제거 작업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름 유출 시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는 아직 유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에서 정확한 유출 시기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기름 172리터가 부대 인근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군은 9일째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화재로 전남 지역에서는 160여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모두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내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취약계층 주거시설 5만 2천 곳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대책을 추진해 주택 화재와 인명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귀농가구 10가구 가운데 6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한 1,840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모두 1,100여 가구로 전체 62%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다음으로는 2인 가구가 많았고 3인 가구보다는 4인 가구가 더 많았습니다. 전국 귀농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은 59%로 전남의 1인 귀농 가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이낙연 지사가 보성강댐 물을 전남 동부권으로 돌리자는 주장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보성 군민과의 대화에서 보성강댐 방류를 전남 동부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민 생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보성강댐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남은 8천여 톤의 물을 전남 동부권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개혁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구조개혁안 제출 시기를 앞두고 학과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률이나 장학금 등 기존의 평가 지표보다는 구조개혁 노력 등이 담긴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이 바뀔 것으로 보고 대학별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모레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도 순회 형태로 열리는 끝장 토론회에서는 1982년 지정돼 전국의 53%가 전남에 집중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경제활동 저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집중 실시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1년 7월 이후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을 기준으로 광주시 등록 차량 가운데 6,300여 대가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되며 체납액은 45억 원가량입니다. 오늘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기후변화가 전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 기상의 날 날짜 맞추기 이벤트와 기상기후 사진전 등을 개최합니다. 또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한 외부 유공자 등 모두 16명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황사가 물러가면서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아침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광주가 1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11도에 머물겠고 평년보다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종일 찬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오늘 같은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이 때문에 가시거리도 20km로 시야가 시원한 상태입니다. 다만 광주 동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장성과 영광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 나주 1도, 장흥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년을 4,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광주 11도를 비롯해서 담양도 11도, 구례 13도, 순천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도 맑게 있고요.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